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놀라운 2021년 실적 발표라는 제목으로 한국 시간 3월 29일 오전 5시 반에 이제 장 마감쯤 해가지고 아이온큐가 2021년 전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부제로 엄청난 2022년 가이던스 그리고 제2의 테슬라를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끝까지 실적과 그 외에 관련된 정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으로 2021년 4분기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29일 아침 우리나라 시각으로 전체 21년 실적과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2021년은 훌륭했다, 아웃스탠딩했다 라고 우리 아이온큐 사장님인 피터 챕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연초 예약 목표의 3배를 달성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를 발표했으며 세계 최초로 상장한 양자 컴퓨팅 회사가 되었다. 우리의 4분기 실적은 기술적인 개발과 신속한 상업화 이 두 가지 모두에서의 성공을 증명한다라고 아주 자신감에 넘치는 얘기로 아이온큐 2021년 실적을 이제 사장님께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좀 보시면 2021년 9월에 계약 예약 예측 금액 연초에는 5밀리언이었는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15밀리언으로 3배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더 증가가 돼서 2021년 전체로는 실제로 계약 예약 금액이 16.7밀리언 달러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연초에 예측했던 거 3배를 예측을 했는데 그것도 넘어서 16.7밀리언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이 계약 예약 금액이라는 거는 실제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는 예약 금액으로 예약된 매출이라는 거죠. 라고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3배 이상으로 달성을 했고 2021년 총 매출은 2.1밀리언 달러였다. 근데 이건 3분기에 예측했던 1.6밀리언을 이제 크게 초과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제 아이온큐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데 2021년 12월 31일부로 603밀리언 달러로 약 한화로 7,362억 원을 확보를 했다. 즉 충분한 총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적자가 나도 차차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 적자는 106.2밀리언 그리고 조정된 에비타 손실은 28.3밀리언 달러로 현재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고 차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매출 때문에 적자 기업이긴 하나 크게 걱정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더 중요한 2022년 전망 가이던스입니다. 2022년 아이온큐 예상 매출은 2021년 매출의 5배나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사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예상 매출은 10.2밀리언에서 10.7밀리언이고 22년 1분기에만 예상 매출은 1.8에서 2밀리언을 예상한다. 2021년 아까 실제 매출이 2.1밀리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매출을 1분기에 다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 계약 예약 금액은 20에서 24밀리언으로 예측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21년 16.7밀리언보다 훨씬 더 증가를 했죠. 그리고 22년 1분기 계약 예약 금액은 3에서 4밀리언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매출뿐만 아니라 계약 예약 금액 역시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은 특히 5배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요. 차후 2년간 1개에서 2개 정도의 양자 시스템을 판매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21년부터 23년까지 총 3년 동안 총 9자리 이상의 전체 예약 가치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9자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겁니다. 총 9자리 숫자의 매출이 발생할 거라는데 이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 1억 달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최소 1,200억 이상의 매출이 앞으로 3년 동안 발생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묵직한 한방을 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온큐가 개발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판매하겠다는 거죠. 하나에서 2개 정도 판매를 해서 앞으로 3년 동안 1,000억이 넘는 1,200억이 넘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아이온큐는 그 임직원 특성상 실제로 있을 거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하는 허세를 부리지 않는 학자적인 타입의 기업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CEO와 이제 김정선 교수님,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도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성향을 미뤄 보았을 때 이거는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억 이상의 매출이 앞으로 3년 동안 발생을 할 것이고 올해에 작년에 매출 5배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2022년 예상 조정 에비타 손실은 55밀리언이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손실은 더 늘어나겠지만 매출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업적인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했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분야로 해가지고 충방전, 내구성, 용량,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 개발을 하기로 했고,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와 협력을 해서 금속 수소 화물을 연구한다. 즉 이 물질의 이제 분자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이 두 군데서 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수소 구동 차량용 배터리, 수소 저장을 포함한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 쪽 둘 다 건드리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2021년 아이온큐는 엑센추어, 골드만삭스, GE 리서치와 같이 묵직한 기업들과 협업을 맺었고, 2021년 아이온큐는 메릴랜드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국립양자연구소를 메릴랜드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큐랩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구소는 상업적 수준의 양자 컴퓨터에 실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미국 최초의 시설이다. 그래서 상업적으로도 아이온큐가 작년과 올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기술적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아이온큐는 최근 세대 양자 시스템인 아이온큐 아리아 시스템이 최고 기록인 20 알고리즘 큐비트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전체 산업에 큰 진보를 보여주었고, 3월에는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어 양자 클라우드에 이제 아이온큐 아리아 시스템을 올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제 아이온큐만 유일하게 세계의 주요 클라우드 제공자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클라우드에서 양자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아이온큐의 양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12월 아이온큐는 바륨을 사용한 큐비트를 가용을 해서 이거를 사용한 양자 컴퓨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 더욱더 높은 게이트 충실도, 에러를 낮추고 더 빠른 연산, 더 낮은 에러율, 그리고 더 낮은 시스템 비용을 기대하고 있다. 또 좋은 기술적인 진보를 보여줬고요. 아이온큐의 새로운 바륨 큐비트는 이미, 이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죠. 제 영상에 다 있습니다. 상태 준비와 측정 에러율, 즉 스팸 에러율, 이건 이제 계산기에서 뭐 1 곱하기 3을 하고 이제 이코어를 눌렀을 때 3이 나오느냐, 뭐 우리가 상태를 처음에 준비했을 때, 초기화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측정을 눌렀을 때 정확한 측정을 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하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그걸 스팸 에러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13배나 낮춰서 99.96이라는 어마어마한 충실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미국 에너지국의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 PNNL과 파트너십을 맺음과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영구적인 바륨 큐비트 공급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큐비트들이 주로 희토류, 이런 희금속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스를 가져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륨이라는 소재를 이제 미국 에너지국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공급을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양산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2022년 초 아이온큐는 듀크 양자센터와 협업을 통한 새로운 양자 게이트 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큐비트로 실행할 수 있는 더욱더 효율적인 양자 알고리즘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것은 아이온큐와 듀크 퀀텀 센터 이들만의 시스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 진보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2021년 세계 최초로 Fault Tolerant Error Correction이라고 해가지고 내결함성을 갖춘 오류 수정을 최초로 양자 컴퓨터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동료 과학자들의 검토를 거쳤고 네이처지에도 올랐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온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파트너십, 그리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발전 사항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경쟁 기업들인 뭐 리게티나 IBM이나 허니웰에서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양자 컴퓨팅 기업이 아이온큐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중요한 포지션들을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오파워와 시벤트, 그리고 하버드 출신인 저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아이온큐의 CFO인 토마스 크레이머가 있고요. 블루 오리진, 마이크로소프트, 허니웰 출신인 톰 존스를 Chief People Officer, 이건 이제 HR 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무래도 아마존 출신이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 사람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인 피터 챕맨 사장님 역시 그 아마존에서 아마존 프라임을 담당한 중역 중에 한 분이시고, 이제 최근에 채용되신 인투잇의 크레딧 칼마 출신의 러리 바빈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법률 고문 및 비서입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관련 법률 전문가,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더 공부를 해볼 거고요. 구글 시스코 출신인 아리엘 바른스테인이라는 분을 제품관리 부서장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블루오리진 아마존 출신의 딘 카스만을 R&D 부서장으로, 그리고 이건 제가 몰랐거든요. 저 조던 샤피로, 이분도 저랑 이메일을 몇 번 주고 받았는데 재정 계획 및 분석, 즉 이 CFO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NEA랑 삼성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대주주인 NEA, 그리고 큰 지분을 투자한 삼성 쪽 출신이라는 쪽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오파워, 아까 토마스 크레이머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언스틴 영 출신의 컨설턴트 출신이겠죠. 케빈 카이미를 컨트롤러는 정확히 어떤 직군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이런 직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 드림 출신의 아나 산치티, 이분은 아마 인도 분이신 것 같은데 기술 분야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부서장으로 모셨는데 이 두 분은 제가 뒤에 좀 더 상세 내용으로 다룰 거고요. IBM 출신의 마이크 솔로몬, 이분은 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큰 행사에서 이제 아이온큐를 대표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으로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IBM에서도 수백억 그 이상 엄청난 금액의 이러한 기술적인 계약을 따냈던 엄청난 경력을 갖춘 그런 인재인데, 이분이 최근에 아이온큐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도 거물이시죠. ARM의 CFO인 인더싱을 이사로 채용을 했다. 이제 인수합병 쪽 그리고 재무 쪽 담당자로서 뭔가 앞으로 이제 아이온큐가 양산에 들어갔을 때 또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들로 중요한 포지션들을 채우고 있고요. 또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러리 바빈스키와 아나트 산치티, 이 두 분이 채용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러리 바빈스키는 크레딧 칼마라는 이제 2007년에 설립된 미국의 다국적 개인 금융회사, 무료 신용 및 재무관리 플랫폼으로 유명한데 인투잇이라는 회사가 크레딧 칼마를 인수할 때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법률 전문가로 앞으로 아이온큐가 뭔가 인수합병을 하거나 또 당했을 때 거기에서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이온큐의 기술은 양자 컴퓨팅의 영역을 주류로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려서 금융 서비스부터 헬스케어 그 이상까지 넓혀갈 것입니다. 아이온큐 임직원들은 양자 컴퓨팅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 서로 지원하는 데 헌신적이다. 아이온큐에 지금 합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라고 이제 법률 고문 및 비서로 임명이 되셨고요. 아나 산치티, 이분은 이제 메타, 페이스북 출신으로 메타 AI의 브랜드 제품 마케팅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메타에서 다양한 AI 기술 런칭에 관여를 했는데 오큘러스를 사용한 360도 카메라 출시, 그리고 업계 최고의 머신러닝 이니셔티브 뭐 이런 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 최고 마케팅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이온큐가 기술과 양자 컴퓨팅을 마케팅할 때 큰 역할을 해주실 것 같고, 이분은 또 뭐라고 하셨냐, 양자 이야기는 다양한 산업과 사용자 요구를 뛰어넘는다. 마케팅 관점에서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동료들과 양자 컴퓨팅계의 리더들과 함께 양자 컴퓨팅 전반에 걸쳐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두 분 다 지금 이 시기에 아이온큐 오는 걸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다.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온큐는 2021년 4분기에만 30명이나 되는 신규 인재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덩치가 커지고 있고 중역에 이분들과 같이 뛰어난 인재들을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아이온큐의 놀라운 2021년 실적 발표, 그리고 엄청난 2022년 가이던스 보셨습니다. 매출이 5배 이상, 그리고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한두 개 판매를 해서 앞으로 3년간 1,2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인수해서 덩치를 불리고 있다. 즉, 제 꿈과 제 비전대로 아이온큐가 제2의 테슬라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것은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